이번에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한경석 의원이 네. 지난 321회 임시회에서 그 5분 발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 그 국장을 불러 앉혀놓고 네. 내가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 묻고 그 군의 계획을 물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특화시장 같은 경우는 군 소유의 공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점포 사용권이 승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양도라든가 양도양수라든가 아니면 불법 전대라든가 전대차 이런 것들을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이게 그 승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점포 사용 승계가 됐기 때문에 이 시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현재의 자리로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봄의마을 그 주변이 서천 전통시장, 네, 전통시장 형성됐던 곳인데 네.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한 곳에 몰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거기 안 들어가겠다. 응? 좀 특혜를 좀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근책으로 오시면 계속 장사하실 수 있게 우리가 그저 해드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상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흐르고 여기가 잘 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안 나지. 네, 계속 승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만들이 싹트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불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지금 그 임시 상설시장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내년 그 추석 전까지 재건축을 마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어찌됐건 지금은 상인들 주도로 해서 운영이 됐었다고 그러면 네. 앞으로는 갑이 갑질을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고 갑이 갑으로서의 그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을한테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들에 대해서 이제 이행하게끔 이행하도록 한다. 한마디로 군기를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질서 바로잡기 위해서. 뭐 해야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사실 이번에 불이 나게 된 원인도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그 직전까지만 현 상인회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비원을 야간 경비원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 때문에 야간 경비원을 없애다 보니까 이제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돌리다 보니까 불이 나고 나서 20분 정도 지난 후에 이게 이제 119로 신고가 되다 보니까 손도 못 쓰고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인회가 지금 상인회한테 시장 운영을 맡기고 물론 이제 그 군에서 그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도 이제 거기다 한 명 내려보내고 다 했지만 제 역할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상인회가 제대로 그 상인들을 그 관장을 못 하고 불이 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단초를 제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상인회의 권한을 다 회수를 한 다음에 앞으로는 그 서천군 이제 그 지속가능 지역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 내에 이제 상권 활성화팀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확대해가지고 시장 사업단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직영할 거냐고 이제 사실 물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영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시장 상가 군 직영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그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장에 대해서 군수로부터 어떤 방침을 받은 바가 없다. 수원 농산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잘 되는 것들 시장을 찾아가서 벤치마킹 한 다음에 분위기 상의해서 이제 운영 방식을 이제 그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특화시장 점포 사용권 승계 조항하고 사용 기간도 이제 조례에서 이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에는 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할 때는 승계받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혈연 관계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시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포를 운영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종료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못하게 됐어도 직계 비속이라든가 비속의 배우자까지 이렇게 점포 사용권이 승계되도록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너무 방만하게 시장을 그쵸. 빨리 운영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현재 이 해당 조례 내에서 이제 모호하거나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조항들은 모두 이제 바로 잡겠다라는 거고, 한경석 의원도 이제 그걸 주문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포 사용권 승계는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승계라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조례 개정에서는 승계 조항도 없어지고 사용 기간 기본이 5년이고요. 기회 연장해서 네. 최대 최대 10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 중에서 이제 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경고를 뭐를 잘못했을 때 경고를 하겠다. 그리고 경고 몇 회를 받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구체적으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나열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은 뭐 허가 취소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령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식당동들이 사람들이 지나가야 될 통로까지 점유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들이 2번 이상 적발이 되면 허가 취소하겠다든가. 그렇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경고 3번이 되면 허가 취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페널티를 좀 정확하게 해놔야죠.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아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안 하다가 지금이라도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어져야 될 기본 원칙이네요. 여지껏 정말 기본 원칙이 너무 무시되고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화 시장의 점포 사용권에 대한 불법 양도나 전대차 이 행위를 이제 가끔 분이 적발을 하거든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적발했을 때는 점포 사용권 사용 허가만 취소하고 끝내버렸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점포 사용 허가 취소와 더불어서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해서 사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강력하게 그렇게 제재 장치를 해 놓으면 불법 탈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도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하지 말라는 짓거리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여지껏 그냥 뭐 묵인 또는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던 것도 뒤따지면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경석 의원이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질문을 이강선 의원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강선 의원은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지금 특화시장, 임시 상설시장이지만 불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농산물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동도 있고, 그 다음에 식당동도 있었고 다 했었는데, 네. 임대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당동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써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도록 돼 있었어요. 아, 임대료를 네. 최고가? 네, 이제 점포에 네. 이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을 막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선 의원이 특화 시장 내에서 임대 방식이 이렇게 달라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식당동이나 수산물동이나 자파동 모두 이게 상인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임대 받고 들어가지고 수익을 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유독 식당동만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냐. 수산동이나 농산물동은 안 그런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합리한 임대료 선정 방식을 추첨이면 추첨, 아니면 최고가면 최고가
이렇게 하나로 일원화시켜라. 네, 일원화해서 이제 그 이용자의 어떤 서비스 질을 높여라 그러는데, 최고가 낙찰이라고 그러면 임대 기간 동안에 최고가 낙찰로 들어온 사람은 그 방법이 뭐 있겠어요? 마진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임대료는 좀 더 받을 수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서천 특화시장이 그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가 부산 자갈시장처럼 네.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망치는 망치는 네. 어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요거 역시도 추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에 그 서천 특화시장에 그 군이 쏟아부은 돈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많은 돈을 그 쏟아 부었었습니다. 특화시장 상인들은 주변 상인들, 인근 상인들에 비해서 특혜를 받아가면서 영업을 해온 사람들이죠. 네. 특혜도 그런 특혜가 없죠. 그렇죠. 진짜 안정되고 뭐 진짜 튼튼한 건물에다가 거기에 또 따라서 부설로 있는 주차장에다가 거기에 또 따라서 있는 부설 무슨 작업장에다가 야, 그렇게 뭐 넓은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 게 여지껏 승계되면서 뭐 20년 가까이 한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들어가고자 생각하시는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얼마나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시겠어요. 자리가 난다고 해서 가봤더니 뭐 자식의 며느리한테 넘어갔다.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번 기회가 참 전환이 될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월 달에 있었던 우리 특화시장의 화재는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커다란 이슈와 사고였었는데요. 그걸 이제 잘 디디고 그걸 발판 삼아서 여지껏 있었던 폐해와 부조리와 불합리한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그 옛날 어른들 하실 말 있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천의 특허시장이 다시금 서천의 랜드마크가 되고 전국에 계신 관광객 여러분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고 찾고자 하는 시장으로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서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바라봅니다.